2012년 미국 텍사스의 베일러 병원에서 수술실 절개 부위를 최소화해 흉터나 통증, 합병증 발생률이 낮은 최고 침습 수술의 1인자로 대형 광고판에 지역 최고의 의사로 소개되기까지 했었던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크리스토퍼 던치인데요. 미국 텍사스에서 정말 신경외과의 미래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돌연 갑자기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2012년 자기가 치료하던 당시 54세 켈리 마틴이라는 허리 디스크 환자가 수술 도중에 과다출혈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스스로 병원을 떠난 건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경외과의 미래라고까지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직장이 없네? 주위 병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른 스카우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우리 병원 알아 엄청난 제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한 병원이 평소 던치의 재능을 눈여겨본 댈러스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병원 측에서 던치를 설득하고 나선 끝에 던치는 댈러스 센터에서 일하게 됐고 곧 새로운 환자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환자는 당시 63세의 플로엘라 브라운, 허리 디스크가 심한 환자였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 일도 못하겠어요. 진짜 이런 통증을 달고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라니까요. 이 말에 던치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마구 뛰어다닐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사의 말에 플로엘라는 너무 고마웠어요. 힘이 났습니다. 선생님만 믿을게요. 공교롭게도 그의 새 환자 플로엘라 브라운은 이전 병원에서 수술 중에 사망한 켈리 마틴과 같은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던치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결연한 자세로 수술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던치는 무사히 수술을 마쳤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던치는 74세 환자 메리 에퍼드를 연달아 수술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난했어요. 그런데 돌연 다음날 첫날 수술했었던 플로엘라 브라운 뇌사에 빠지고요. 연이어 수술했던 메리 에퍼드는 하반신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가 수술한 사람들이 모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원 측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무서워서 이 병원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병원 측에서는 얼른 이 던치를 내보내야 되겠는 거예요. 어떤 환자가 던치한테 수술받고 싶어 하겠어요? 병원 측에서는 해고시켜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는데 웬걸 던치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후에 던치는 유니버시티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또 제프 글라드웰이라는 여패 남성을 수술하게 됩니다. 또 허리 디스크 수술. 그런데 웬걸 이 제프 역시 수술 후에 몸의 반이 마비가 돼버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 후 제프는 후유증을 치료하고자 베일러 병원으로 옮겨 던치와 함께 수술팀에 있었던 의사 랜달 커비에게 진료를 받게 됩니다. 옆에 이 커비가 이 제프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면서 확인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야? 이 의사 커비는 실제로 던치는 제프의 성대를 자르고 식도에 구멍을 내고 동맥을 손상시키고 수술용 스펀지를 목에 넣은 채 봉합을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작은 실을 모르고 덜 잘라서 넣었다거나 그래도 난리가 나는데 이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한 사람 몸에 성대를 왜 잘라 멀쩡한데 식도에 구멍을 왜 내 손댈 이유가 없는데 스펀지는 또 뭐야. 아무리 봐도 이건 실수가 아닌 거예요. 고의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건 살인이다. 그래서 이때 의사 커비가 텍사스 의료위원회에 던치를 고발해버립니다.
저는 베일러 병원에서 던치와 함께 수술을 했었습니다. 켈리 마틴이라는 환자를 수술할 때 던치는 아무 상관없는 척추에 나사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척추 동맥을 잘라냈어요. 확인해보니 이 환자뿐만이 아닙니다. 댈러스 메디컬 센터에서 수술한 플로엘라 브라운 환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척추 동맥을 절단했더군요. 메리 에퍼드라는 환자는 신경 절단 후에 몸 속에 수술 도구를 넣은 채 봉합한 게 확인됐고, 제프 글라드웰 환자는 다수의 몸 곳곳에 손상을 입혀 그를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닌 수술용 스펀지를 목에 박은 후에 봉합까지 했어요. 크리스토퍼 던치는 의사가 아닙니다. 모두 고의로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그는 살인마입니다. 소시오패스라고요. 라고 커비는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2011년부터 약 2년 동안 던치에게 수술받은 33명 정도의 환자들이 전부 싹 다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이 지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과거 그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했었던 한 의료진의 충격적인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던치와 같은 병원에 근무했던 한 의료진이 자기가 던치한테 심상치 않은 메일을 받았다면서 공개한 거예요. 실제로 위에가 던치가 보낸 메일의 일부분인데, 나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친절, 선함과 인내심을 버리고 냉혈한 살인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보냈습니다. 떳떳한 거예요. 자기는 재밌어. 사실 던치는 2011년 처음 수술한 첫 수술 환자부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던치에게 허리 수술을 받았던 케네스 페넬이 수술 이후에 오히려 더 만성 통증을 겪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던치에게 재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는 하반신 마비. 실제 페넬은 수술 후에 깨어나 보니 내 몸이 불타는 것처럼 너무 뜨겁고 아팠습니다. 던치는 돌팔이에요. 완전 미친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던치는 환자들의 척추 수술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척수 주변 인대를 잘라내거나 수술 후 척추에 뼈 조각을 남기거나 척추신경 하나를 절단하고 뼈가 아닌 근육에 나사를 박아버리는 등 오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수술대 위에서는 이 환자의 몸이 자기 장난감인 거예요. 게다가 던치의 오랜 친구인 제리 서머스라는 남자가 친구니까 자기 친구인 던치에게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바로 사지마비가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남자 뭐야? 던치는 자신을 믿고 몸을 맡긴 환자들을 상대로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환자가 고통스럽게 울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든. 결국 던치는 텍사스 검찰에 의해 고의적인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혐의에 대해서 던치는 억울하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제가 살인을 즐기면서 수술을 했다는 겁니까? 억측입니다. 미쳤습니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던치 말로는 자기가 테네시 대학교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 과정과 척추 펠로우십 과정을 수료했는데 미국에서 신경외과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동안 약 1000번의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이 던치는 레지던트와 펠로우십을 마칠 때까지 수술을 100번도 안 해봤었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직접 집도한 것이 아닌 보조 역할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는 학교의 잘못된 시스템에 의한 피해자로 모든 것이 고의성이 없는 의료 사고일 뿐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아니 이 말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수술을 100번도 안 해본, 그것도 다 보조 역할만 해본 실력이 갖춰지지 않은 의대생을
이제 졸업반이니까 취업시켜야 된다면서 병원 측에 실력과 재능을 갖춘 의사라고 거짓말하면서 거짓 추천을 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던치를 받은 병원은 한 해, 두 해 거듭할수록 이 의사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쓰고 한 거예요. 왜? 신경외과 의사들은 한 번의 수술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던치가 수술 중 실수를 해도 병원에서 오히려 던치의 실수를 감싸준 겁니다. 와, 일부러 실력도 없는 의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잖아요. 당연히 던치의 의사 자격은 정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에게 수술을 받은 33명의 환자들이 치명적인 장애를 입고 2명의 환자가 사망한 뒤였어요.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요, 이때 던치는 면허 정지만 됐을 뿐 법적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왜? 텍사스 주 법으로는 수술 도중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의사를 보호해주는 법이 있어서 그래서 처벌을 피하게 된 거예요. 면허 정지만. 뭐 어쩌라고, 나 처벌 안 받아.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그런데 2012년도에 척추 수술을 받았던 메리 에퍼드라는 여성이 그에게 소송을 건 겁니다. 다시는 나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 그가 아무 죗값도 받지 않았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소송 쉽지 않았습니다. 던치의 죄를 입증해줘야 하는 병원들이 이미 폐업하거나 경영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던치는 가장 최근 집도한 6건의 수술에 대해서만 기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던치의 의료 행위가 단순한 의료 사고인지 의도적인 살인 행위였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은 단 한 건의 수술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그렇게 2017년 던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던치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억울하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 이게 너무 무서운 사건인 것 같아요. 죽이는 것 플러스 평생 죽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거잖아요. 손 하나 까딱해서. 환자들은 의사만을 믿고 몸을 맡기는데 이런 의사가 생겨버리면 환자들은 무서워서 어떡합니까? 사실 이런 의사보다 열심히 하시는 의사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진짜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도가 되고 탁 튀게 되는 건데 100이면 99.8%가 그냥 보통 의사분들이실 거예요. 아, 정말 다시는 어느 나라에서든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수술 중 환자를 불구로 만들거나 사망하게 만든 사이코패스, 최악의 의사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